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심방세동 시술을 한 이후에 재발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술한 시기가 좀 오래되다 보면 적어도 2년, 3년 또는 5년 이렇게 지나면서 재발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 경우에 이제 재시술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들 몇 가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재발한 경우에 이제 재시술을 꼭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럼 한 번 시술하는 것과 또 재발했을 때 두 번 시술하는 것 성적이 어떤지를 조금 비교를 해 드리면 이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방세동이 이제 발작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기 심방세동인 경우고요. 여기는 이제 비발작성, 말하자면 이제 지속성으로 병이 좀 진행한 환자분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나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분석한,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고요. 보시는 것처럼 발작성 심방세동, 초기 심방세동인 경우에 한 번 시술했을 때 1년 안에 유지가 되는 확률이 약 66% 정도였습니다. 약 34% 정도는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속성, 병이 좀 진행한 만성형인 경우에는 51.9%가 유지가 된다. 따지고 보면 약 50% 정도는 또 재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성이든 이제 비지속성이든 한 40% 또는 길게 높게는 절반 정도가 재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구들이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심방세동 시술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제 초창기 논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예전 논문들을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예전 연구 결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발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뭐 2015년 또는 2020년 이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재발률이 이것보단 현저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 시술한 경우엔 어떤지, 이것도 이제 예전 똑같은 분석을 가지고 했을 때 발작성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재발률이 이제 34%, 그러니까 유지되는 비율이 66%였는데 두 번째 재시술을 하게 되면 약 89%로 올라갑니다. 지속성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비율이 51%였는데 이제 재시술을 하게 되면 77%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전의 연구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통 지금부터는 한 20년 전에 했던 시술 결과들을 종합한 것들이지만, 이제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제 한 번 시술하는 것보다는 재시술했을 때 성공률 또는 유지되는 비율이 현저히 올라간다는 그런 경향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의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 즉 2020년 이후에 뭐 냉동풍선이라든지 최근에 뭐 펄스장 치료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연구 결과들을 뭐 2020년 이후 것들만 분석을 하면 지금에 나와 있는 이 유지율, 부정맥이 없어지고 유지되는 비율이 아마 훨씬 올라가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재시술과 처음 시술의 이런 비교 분석을 한다면 전반적인 경향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술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재시술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시술하는 것에 성공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자분께 설명드릴 때도 예를 들어서 60대에 60살에 처음으로 시술을 하셨다라고 하면 60년 동안, 그리고 뭐 중년 이후라고 본다면 40대 이후 약 20년 동안 부정맥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60세에 시술을 하고 한 2, 3년 후에 재발이 되었다. 그러면 60대에 시술했을 때는 이미 나와 있는 부정맥 세포들을 뭐 제거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재발을 했다라고 하면 재시술을 할 때는 새롭게 생긴 부정맥 세포들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생긴 부정맥 세포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술할 때 약 20년 동안 생긴 세포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생긴 부정맥 세포들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률도 더 높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부정맥에 대한 세포의 양이 새롭게 생긴 세포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시술의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두 번 했을 때 성공률이 처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정맥 시술한 이후에 재발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재시술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세 번, 네 번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시술하고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세 번째 시술부터는 이제 기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시술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환자분들의 이제 마취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부담 또는 여러 번 시술하는 것에 대한 심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이상에서의 시술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환자분들의 특성에 맞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그렇다고 그럼 전반적인 경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부정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심해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장의 부담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F 버든이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의 기본적인 개념은 완치를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장에 생기는 부담을 계속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여주는 방법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체중 관리 또는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들, 당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계속 조절을 하면 심방세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심방세동이 발작성에서 지속성으로, 그러니까 초기에서 만성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 이것들이 진행하지 않도록 약을 쓰기도 하고요. 환자분들 중에는 시술 전에 제세동기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정맥을 일시적으로 정상맥으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심장 안에 있는 부정맥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약이나 이런 제세동기에도 조절이 안 될 때는 심방세동 시술을 해서 심장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 흔히 말하는 부정맥을 유발하는 세포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방세동 시술을 할 때는 이제 뭐 40대 이후 60대까지 한 20년간 생긴 심방세동의 부정맥 세포들을 한꺼번에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한 재발률도 좀 많습니다. 하지만 재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시술한 이후에 생긴 뭐 3년 또는 4년 재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생긴 세포들만을 제거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고 일반적으로 재시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처음 시술할 때보다는 시술이 훨씬 더 빠르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시술을 해서 완치를 하겠다, 약을 다 끊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시술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심해지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장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고요. 약이라든지 또는 제세동기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을 이제 조절하는 것에 더해서 시술을 통해서 부정맥을 완벽하게 줄이지 못하더라도 진행하는 것을 억제 또는 적어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을 안 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보통은 65세,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심장이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한 심부전, 그래서 뭐 운동을 조금만 하더라도 숨이 차고 이런 경향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시술을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린다거나 유지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시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뭐 펄스장 치료술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술할 때 이제 펄스장 치료술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십니다. 그래서 재시술을 펄스장 치료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직까지는 이제 재시술할 때는 펄스장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술의 특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1번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입니다. 기존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술도 가장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가장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카테타의 모양이 이렇게 한 점을 찍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 한 점 부정맥을 일으키는 세포들을 다 찾아서 꼼꼼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냉동 풍선 절제술이라는 것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두 개가 비슷하지만 큰 풍선을 넣고 부정맥을 일으키는 세포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현저히 짧아졌고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만약에 부정맥이 재발했을 때 어떤 특정 부위, 아주 작은 부위에서 재발을 했다라고 하면 이 풍선 절제술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풍선의 모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 아주 작은 협소한 곳에서 재발을 했다라 그러면 이 큰 풍선 자체를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극도자 절제술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근에 나온 이 펄스장 절제술이 효과도 좋고 뭐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효과 면에서는 전극이나 냉동풍선 절제술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안전성 면에서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고요. 그럼 재발에 있어서 이 펄스장 치료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재발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협소한 위치나 뭐 외진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 접근을 해서 그 세포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펄스장 절제술로 현재 나와 있는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동그란 이제 라운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특성은 이제 영역이 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맥 세포를 없애기 위한 영역이 이렇게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꽃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냉동 풍선 절제술처럼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부정맥 세포를 없애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전국도자 절제술처럼 아주 협소한 위치, 특정하게 재발한 위치를 찾아서 그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없애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펄스장 절제술을 이용한 이제 카테터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장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극도자 절제술에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절제하는 펄스장 절제술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상용화가 되진 않았고 연구 단계에 있고요. 아마도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아마 출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예정된 계획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로 또 수입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재발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절제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전극도자 절제술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2, 3년 후에 펄스장 절제술에서도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치료할 수 있는 카테터가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펄스장 절제술을 통한 재발한 환자에 있어서의 재시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하고 완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심방세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진행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재시술을 통해서 이제 병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시술의 목적이 되어야 할 거고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재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재시술을 권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시술이 처음 하실 때의 시술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시간도 짧고 그렇긴 합니다. 우리 그리고 보통은 이제 처음 시술하신 분들이 보통은 3 년, 4년 길게는 5년 전에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적어도 4 시간 뭐 이렇게 5 시간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극도자 절제술의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원하시면 냉동풍선 또는 이제 펄스장 치료술 같이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5년 전에 하셨던 시술보다 재시술하실 때는 어쨌든 시술 시간이 최근엔 거의 2 시간 이내로 짧아졌고 이제 혈관에 이제 관을 넣는 것도 보통 양쪽을 다 하시는 경우가 요즘에는 이제 한쪽만 관을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치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